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GV70 2.2 디젤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시승기를 전달드리는 이곳은 유채꽃이 흩날려 있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제네시스 2.2 디젤을 좀 더 길게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2박 3일 동안 제네시스 GV70을 타면서 느꼈던 점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테리어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익스테리어는 많은 분들께서 도로에서도 보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언어인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 헤드램프가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따로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진 않았기 때문에 기본 스탠다드 디자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적으로 아쉬움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 조금 더 과격해지긴 하지만 스탠다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크게 아쉽게 느껴지는 디자인적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크롬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크롬을 많이 써서 역시나 고급차 느낌을 많이 냈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좌우측에도 에어 인텍 콜이 있는데 에어 인텍 콜은 뚫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렌터카 차량입니다. 레드캡 렌터카 차량인데, 레드캡 렌터카에서 제네시스 스펙트럼을 운영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이 제가 차를 받았을 때 600km도 안 탄 차였어요. 550km? 560km 정도밖에 안 탄 완전한 그런 새 차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도 너무나 좋았고 차량도 정말로 깔끔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렌터카는 깡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는 옵션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익스테리어에서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어요. 옵션으로 19인치 휠이 적용되었고, 위쪽에 보면 파노라마 썬루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4기통 디젤 차량이라서 지금 외부에서 들려오는 디젤 엔진의 소음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실내에 타보면 이 차가 디젤 차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방음 처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디젤 차량임에도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럭셔리 프리미엄 모델답게 이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얼마나 새 차냐면 이런 스티커들도 다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들까지도. 네, 제가 한번 떼볼게요. 이런 건 떼야 돼요. 네, 이런 하이그로시 딱 더 강조될 수 있게 이렇게. 네, 스티커가 안 떼신 부분들은 제가 조금씩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GV70의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차량이 쿠페형 SUV는 아니지만 딱 보면 약간 쿠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확실히 SUV지만 이 루프라인을 완전하게 꺾어놨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쿠페형 SUV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GV70의 디자인적 특징은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뷰도 측면부이기도 하고 리어 커터뷰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뷰가 GV70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9인치 휠도 이 GV70의 디자인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휠 디자인인 것 같고요. 후면부를 봤을 때는 또 투라인,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인 투라인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차량은 스탠다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머플러가 크게 들어가지도 않고요. 보시면 머플러가 아예 없어요. 머플러가 그래도 기본 모델은 있지 않았나 싶으실 수 있는데, 디젤 모델은 머플러가 사라집니다. 디젤 모델은 머플러가 아예 없고 2.5 터보 모델은 이제 세로형으로 있고,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면 대구경 머플러가 적용이 됩니다. 디젤 모델은 머플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익스테리어에서 봤을 때는 머플러 형상을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디젤 모델의 특징 같은 부분이죠. 굉장히 깔끔해요. 약간 전기차 같은 느낌도 들고, 추후에 GV70 2 모델이 나왔을 때도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후진등은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후진등이 적용되어 있고요. 트렁크 열 때는 여기 요 버튼으로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오면 일단 짐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캐리어 같은 경우에 숙소에 있어서 캐리어가 없는데, 저는 와이프랑 둘이 여행을 왔기 때문에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박 3일이라서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뭐 캐리어 하나 넣기에는 정말로 충분한 공간이었고, 뭐 4인 가족이 여행 오더라도 큰 캐리어 뭐 2-3개, 4개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적재용량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면 뭐 폴딩도 해도 되지만 4인 가족이면 4명이 다 타야 되니까 폴딩 할 수는 없겠죠.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 밑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비상삼각대 마련되어 있고, 폴딩은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가능합니다. 당겨볼까요? 네, 이렇게 살짝 당기면 폴딩이 가능합니다. 세울 때는 당연히 뒷좌석 가서 세워야 돼요. 그리고 트렁크는 역시나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멋있는 뷰는 바로 이 뷰가 아닌가 싶어요. 이 뷰에서도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 이런 정말로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 정말로 베일 것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캐릭터 라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바로 여기 크롬 라인이에요. 크롬 라인이 지금 밑에 하나 있고요, 위에 하나 있는데, 위에서 독특한 거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 차를 더욱더 낮아 보이고 매끈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시각적인 약간 트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롬 라인을 밑으로 가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뭐 마칸을 닮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실루엣만 본다면 정말 포르쉐 마칸보다도 더 스포티한 쿠페형 SUV의 느낌이 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 익스테리어에 걸맞는 성능을 과연 가지고 있을지, 제가 2박 3일 동안 GV70 2.2 디젤을 타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네시스 GV70 2.2 디젤을 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GV70 시승 행사에 제가 참석했을 때 타봤던 모델은 3.5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3.5 터보 모델은 1시간 정도 시승을 해봤던 것 같고, 2.2 디젤 모델은 지금 처음 타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젤 모델은 요즘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은 편이에요. 가솔린, 뭐 하이브리드, 아니면 요즘 전기차로 흐름이 넘어가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디젤 차량은 아직까지 수요가 없는 차는 아닙니다. 디젤 차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디젤 차를 이렇게 출시를 하는 것인데, 디젤 차의 장점은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비 부분이겠죠. 연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제주도에서 그렇게 연비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워낙 거리도 많고 또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연비 주행을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기통 디젤의 연비 효율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릭 컴퓨터 상이 보통 마킹이 되었던 연비가 13에서 14 정도. 그래서 그렇게 연비 주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는 사실상 시내 주행이라고 하기 애매한 게, 시내인데도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흐름이 원활해서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파란불, 지금도 계속 파란불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정차했다가 출발했다가 이런 경우가 저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크루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신경 써서 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13 이상, 14 이상은 꾸준히 나와줬다. 그래서 역시나 디젤 엔진의 장점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나 소음과 진동 부분입니다. 4기통 디젤은 확실히 6기통 디젤보다 소음과 진동이 더 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4기통 디젤 살 바에는 그냥 4기통 가솔린 사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디젤은 소음이랑 진동도 그렇고 유지 관리가 힘들잖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네시스 GV70이라는 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과 진동 부분에서는 타 브랜드의 4기통 디젤 대비해서는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소음과 진동 부분이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음 부분입니다. 소음은 정말로 정숙해요. 이게 물론 밖에서 들으면 디젤 4기통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안에, 탑승객들이 안에 있을 때는 이 차가 RPM 게이지가 6000rpm까지 있는 걸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디젤 차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유리창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앞에도 이중 접합률이고 뒤에도 이중 접합률이에요. 사실 이 세그먼트 수입차 SUV 중에서 이중 접합률을 쓰는 브랜드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에는 이 세그먼트에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물론 뭐 유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도어 패널이라든지 하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방음처를 해서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제 탑승객들이 느끼는 디젤 엔진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적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G80 소유했을 때부터 느꼈는데, G80 2.5 터보를 탔을 때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소음 부분이었습니다. GV70도 똑같아요. 똑같이 조용하고 정말로 정숙합니다. 제가 거의 지금 300km 넘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가장 칭찬해주고 싶다는 부분은 바로 이 소음 부분이었습니다. 진동 부분도 많이 억제가 되었어요. 물론 가솔린 대비해서 진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들링 시에 저는 주로 오토 스탑 앵거를 끄는 편이거든요. 끄는 편인데 정차에 있으면 확실히 가솔린 모델보다는 진동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디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솔린으로 가시면 되고, 난 요 정도는 감안할 수 있겠다. 그리고 GV70 4기통 디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밑에 세그먼트 4기통 디젤보다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썼고 절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젤 엔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소음과 진동 부분을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고 어느 정도 만족을 했어요. 만족을 했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주행 질감, 주행 성능입니다. 과연 이 2.2 디젤 엔진, GV70에 적용된 2.2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는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주는가라는 질문의 답변을 제가 해보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만족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는 또 렌트카를 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칭찬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 차는 레드캡 렌터카 통해서 받은 차량인데, 이 레드캡 렌터카에서 제네시스 스펙트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레드캡 렌터카긴 하지만 제네시스 차량을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단기 렌트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차량은 레드캡 렌터카 통해서 지원을 받은 제네시스 GV70의 2.2 디젤 모델인데, 주행 성능으로 봤을 때 일단 제가 타자마자 좀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제네시스를 타다가 BMW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BMW 타다가 또다시 제네시스를 좀 길게 타보니까 이 엑셀 응답성 자체가 너무 답답합니다. 네, 제네시스 G80을 탈 때 몰랐는데 BMW 5시리즈를 타다가 이 GV70을 타려니까 초반 가속 시에 이 답답한 느낌, 바로 팍 튀어나가지 못하는 느낌이 조금 너무 답답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건 또 어떤 브랜드랑 비슷하냐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가 장점이다 단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런 뭐랄까 방향성, 지향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BMW는 다이나믹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밟으면 밟는 대로 이렇게 곧장 튀어나간다, 이런 게 재미지만, 제네시스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엑셀 반응을 그렇게 빨리 세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향이 느긋하시고 조금 편안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불만스럽진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BMW를 타셨다거나 나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GV70을 탔을 때 엑셀을 밟자마자 조금 실망하거나 아쉽다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적응의 동물이라는 걸 느껴요. 5시리즈 타다가 이걸 타니까 확실히 좀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조금 있고, 이 차는 디젤 차량이잖아요. 그럼 디젤 차량의 주행 성능에 있어서 가장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바로 이 토크입니다. 디젤 차량은 마력이 높진 않고 토크가 동급 대비, 가솔린 대비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출발, 순간적인 가속이 매력적인 그런 파워트레인인데, 사실 GV70을 타면서 그렇게 뭐랄까 토크감을 느낀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도 조금 실영역 구간이 아니라 조금 늦게 토크가 터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느꼈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크가 한 2500rpm 이상부터 좀 터지는 그런 느낌이라, 사실상 2500rpm은 가속했을 때 영역이에요. 일반 실영역 구간에서는 잘 발휘가 되지 않는 구간인데, 그 영역, 실영역 구간에서는 조금 토크가 너무 늦게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속력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으로 4륜구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4륜구동도 들어가 있고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행을 해보면 굉장히 모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코너링을 한다든지 가속을 한다든지 했을 때 앞에가 상당히 무겁다는 느낌이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 차가 무게 배분이 5대5는 아니에요. 5대5를 기대할 수도 없는 차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차지만, 이렇게 딱 주행을 했을 때 밸런스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무게가 앞쪽으로 많이 쏠려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운전을 하는 내내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럼 또 이 차량은 4륜구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4륜구동의 장점을 느꼈던 게, 제주도 여행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잘 포장된 국도만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른 체험을 하러 간다던가, 아까 승마 체험을 하러 갔을 때도 이렇게 포장되지 않은 노면이라든지 조금 그런 뭐랄까 비포장도로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확실히 이 차에 대한 뭐랄까 믿음, 그런 게 생기고, 또 이 차는 터레인 모드가 있잖아요.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 바뀌는데 스노우 모드, 샌드 모드가 있습니다. 아까 뭐 샌드까지는 아니었지만 샌드로 살짝 모드를 바꿔서 주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좀 더 신뢰감이 생기고, 차가 확실히 트랙션이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4륜구동에 대한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은데, 그 4륜구동이 절대 이 밸런스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차량의 안정감 부분으로 조금 더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운전의 재미는 아직까지 이 GV70, 물론 SUV이긴 하지만 SUV에서 운전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근데 요즘 차량들이 SUV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의 재미를 가진 차량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GV70 2.2 디젤 모델은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주행 질감으로 봤을 때, 그리고 8단 변속기 변속감 나쁘지 않아요. 변속감 나쁘지 않고, 그렇지만 8단 변속기의 직결감이 좋다거나 변속이 빠르다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행 질감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느낌은 아니다. 2.2 디젤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동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밸런스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GV70 2.2 디젤의 주행 성능은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확실히 소음이나 진동 부분은 잘 억제가 되어 있어요. 디젤인지 모를 정도로 억제가 잘 되어 있는데, 주행 질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물론 승차감은 편안합니다. 또 승차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승차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와이프도 딱 느끼더라고요. 와이프도 5 시리즈를 자주 타니까 제 옆에서 딱 타자마자 느낀 게, 오빠 이 서스펜션이 되게 편한데 약간 물침대 같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주 와이프가 정확하게 느낀 거예요.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 제가 G80 탈 때도 그랬지만, G80 탈 때 이 범프라든지 방지턱을 좀 빠르게 넘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약간 엉덩이가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서스펜션이 단단함보다는 무름에 가까운데, GV70도 똑같아요. 물론 같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서스펜션 세팅을 같이 가져가겠지만, SUV는 그게 더욱더 크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전고가 높잖아요. 전보가 높기 때문에 더 이렇게 차가 좌우로 출렁인다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V70의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른 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편안함보다는 약간 너무 이렇게 무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GV70의 서스펜션은 G80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단단해도 좋을 것 같고, 이건 또 모드가 있거든요. 모드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이 있어요. 사실상 뭐 3가지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스텀은 이렇게 뭐 개별 설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걸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더라도, 스포츠로 바꾸면 댐핑 압력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컴포트보다는 서스펜션이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것도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G80을 탈 때 그랬거든요. 커스텀 모드로 하고 나머지 다 컴포트로 하고 서스펜션만 스포츠로 바꾸고, 그렇게 커스텀 모드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조금 괜찮더라고요. 요즘에는 국산 차들도 서스펜션을 많이 단단하게 만드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도 단단한 승차감을 많이들 원하세요. 예전에는 소프트하고 좀 물렁물렁한 걸 많이 원하셨지만, 독일 차들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서스펜션에 대한 그런 단단함을 많이 원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제네시스 GV70을 단단하게 만들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래서 익스테리어는 굉장히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데, 막상 차를 타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부족하다. 네, 2.2 디젤 모델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고, 2.5 터보 모델도 제가 곧 시승할 예정이거든요. 2.5 터보 모델을 타봤을 때는 조금 다를까? 그런데 사실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저처럼 뭐랄까 차를 좀 분석적으로 타고 맹렬하게 차를 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경치를 즐기면서 유의자적 편하게 타시고, 그냥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장 좋았던 옵션은 바로 이 애플 카플레이 기능입니다. 무선은 아니에요. 무선은 아니지만 그 선을 꽂으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 오면 사실 내비 볼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내비를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럴 때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뭐 다른 수입차들, 뭐 최신의 수입차들은 요즘 이런 기능이 있지만, 제주도에서 렌트를 했을 때 수입차라든지 다른 차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 안 돼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제주도 왔을 때 이 애플 카플레이가 되니까 정말 너무 편합니다. 근데 항상 목적지를 찍고 이동하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가 된다라는 부분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일단 옵션들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일단 이 차는 파퓰러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뭐 3D 클러스터, 12.3인치 클러스터라든지 서라운드 뷰, 그리고 파노라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는 깡통이 아닙니다. 렌터카인데도 깡통이 아니라서 뭐 옵션을 즐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렌터카 빌릴 때 막 수령하고 반납하고 할 때 막 서류 작성하고 이런 거 되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 제네시스 스펙트럼의 특징은 제주공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제 수령과 반납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하루 이틀 3일 단위, 굉장히 짧은 단위로도 차량 렌트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장기적으로 렌트하는 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단기적인 렌트도 제주도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캡 투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드캡 렌터카도 제주도에서는 뭐 단기 렌터카도 하지만 내륙 지방에서는 또 장기 렌터카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차량 렌트할 때는 GV70이랑 GV80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GV70이 조금 더 타보고 싶어서 GV70을 선택하긴 했는데, 뭐 GV80도 있고 G90도 있고 제네시스의 다양한 라인업들도 존재하니까, 제네시스 스펙트럼을 사용해 보실 분들도 레드캡 렌터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제네시스 라인업을 폭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는 뭐
뭐 차량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말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고, 해안도로를 끼고 자연경관을 보면서 이렇게 유유자적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힐링이 많이 되는, 유채꽃밭도 이렇게 쓱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네시스 GV70 2.2 디젤의 제주도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2.5 터보 가솔린 모델 시승기도 다시 한번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자동차에 오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